발표를 진행하게 된 김나무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다음에 분석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낀 점이랑 좀 배운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실 데이터라고 하면 되게 광범위한데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정보일 수도 있고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씨 예측을 위한 정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새롭고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내고 예측해내는 것을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는 조금 다른 점이 웹이나 앱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이나 팀의 생각을 구현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정적인 어떤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는 데이콘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관련 경진대회를 주최하는 플랫폼인데 여기서 주최한 이커머스 고객 세분화 분석 대회에 대해서 대회를 참가한 그런 경험 프로젝트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데이터, 그러니까 쿠팡과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객을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고 또 어떤 매출을 좀 높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사이트나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공모전에 참여한 계기는 좀 더 실전적이고 좀 큰 규모의 데이터를 다루는데 의의를 좀 경험을 해보고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석 프로세스로는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 포함 제 친구랑 함께 두 명이서 팀을 이루어서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데이터 시각화 및 EDA한 것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비즈니스 솔루션을 도출해내는 것을 프로세스로 삼고 있었습니다. 수상이나 이런 것에 목적을 두진 않았기 때문에 제안서 같은 경우는 따로 작성을 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좀 점검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고자 코드를 점검하고 리팩토링 하면서 다른 팀들과의 결과나 과정을 좀 비교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사용한 기술로는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인 파이썬 외부 라이브러리랑 콜앱 개발 환경에서 진행을 했고 늘 그래왔듯이 챗GPT의 도움이 매우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과정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을 했는데 별측치 값을 제거하고 데이터 재가공을 하는 일반적인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했고 목적에나 필요에 맞게 적절하게 전처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시각화를 진행을 했는데 EDA라고 하는 용어도 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단순히 숫자나 표로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데이터의 분포나 이런 흐름이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나 여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히트맵 같은 것을 좀 참고를 하면서 그런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EDA라고 합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했고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마케팅 분야다 보니까 저도 처음 알게 된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었는데 고객을 세분화함에 있어서 RFM 분석과 코홀트 분석 이런 되게 좀 생소한 그런 마케팅 분석 기법도 되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방향성으로는 목적인 매출을 가장 늘릴 수 있을 요인 중에서도 시간적인 인적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매출을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다수의 요인에만 좀 포커스를 두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RFM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자세하게는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비즈니스 전략이나 마케팅 결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솔루션도 되게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예시로는 2월 달에 구매나 유입 고객이 적으면 그 유입된 고객이 적은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따라 또 다른 결과가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좀 제시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마케팅 분야에서도 되게 다양한 분석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객을 되게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을 결과로 제출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교훈이나 느낀 점이라고 하면 실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되게 좀 흥미가 있었고 일반적인 예측이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좀 제가 생각한 솔루션들을 다 적어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자유도가 높아서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영 분야 같은 경우는 또 되게 생소했는데 다양한 전략이랑 기술을 또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네,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개발 관련해서 제가 코드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느꼈던 점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목적 없는 분석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단순히 모델을 튜닝하거나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과정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게 일련의 단편적인 정보들만 나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의사결정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의 각 단계나 어떤 정보들이 유기적으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인과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좀 찾는데 되게 애를 먹었고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제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면서 나온 정보들을 단순히 적어는 놓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저희가 매출을 높이는 그런 목적에 부합한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데 되게 좀 많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내용인데 이 슬라이드도 그런 이제 벽을 부딪혔을 때 저는 마인드맵을 직접 손으로 그려보면서 정보 간의 좀 관계를 좀 찾고 능동적으로 좀 해결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느낀 점은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야와 융합이 되어서 많은 분석을 진행해야 될 때가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 프로젝트에서 마케팅 분야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분야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야가 됐든 간에 그 분야의 상황이라든가 맥락 그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심리일 수도 있고 그때 당시의 시장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지만 편향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항상 강조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개발을 하던 간에 개발 분야뿐만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한 내용이나 또 다른 팀원이 이해한 내용은 또 다르고 오늘 제가 이해한 내용이랑 또 내일 내가 이해할 내용도 또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게 꾸준한 정리하고 문서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단이 됐던 간에 뭐 노션일 수도 있고 뭐 메모장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무엇이 됐든 간에 항상 꾸준하게 정리하고 문서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뭐 확실하게 체화가 된 건 아닌데 꾸준히 이런 것들을 하면서 네, 지속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발표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분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계시면 저도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